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는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수수 떨어지는 종목의 수가 시장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게 2% 이상의 지금 호가 구간에서 강한 지수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르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선물 모두 매수 우위 포지션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장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빨간불,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구간인데요. 시총 상단의 움직임을 봐도 반도체부터 2차전지 그리고 오랜만에 바이오, 게임, 엔터에 대한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하루입니다. 긍정적으로의 흐름을 내일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시장 이런 분위기를 잡고 갔을 때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면이 숨 좀 돌리셔야겠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네, 하필이면 이때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폭우에 비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맑음입니다. 시장 맑다라는 부분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 힘겹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은 아주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그리고 광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하면 지금 경기 침체다. 그럼 광고 집행비를 줄이고 비용에 대해서 줄여나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죠. 스레드라는 이야기가 온 시장을 한번 덮었었습니다.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이틀 연속 이상 상승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매물 실현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테마주를 따라가느냐? 테마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 종목들 중에서 혹 일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넷플릭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마존이나 이런 종류의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에 대한 수주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레드가 챗 GPT 사용의 1억 사용자 돌파의 기록을 깼습니다. 챗 GPT가 1억 명까지 사용자가 늘어났는데 2달이 소요됐었는데요. 지금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닷새 만에 5거래일 만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 9개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는데 스레드의 열풍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스레드가 향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플레이디나 아니면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광고 산업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장 마감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뤄두도록 하고 그럼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의 흐름 먼저 질문을 위원님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파생돼서 광고 비즈니스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랐던 종목과는 다를까요? 광고 핵심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 중심으로 이 테마를 보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광고들을 봤을 때 TV 영상 광고가 있을 거고요. 5개 선전물에 대한 광고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는 광고, 여기 전자매체 광고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텐데요. 온라인 광고주들, 우리나라는 대형 기획사들과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래는 어디가 있고 LG 아래는 어디가 있고 현대 아래는 어디가 있어서 이런 광고 기획사들에 대한 시세 분출들이 속속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들어가는 것도 아껴야 될 텐데 하는 마당에 광고 선전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부분은 조금 늦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와 모멘텀,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들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체적으로 광고비는 경제 성장률과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가 있었습니다. 2분기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텐데 광고 매출 이쪽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예를 들어서 광고 비용이 전년 대비 축소했다라고 한다면 1분기 기준으로 0.3%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다면 내년도 1분기 정도 됐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6%
비용의 증가, 매출의 증가, 광고를 더 많이 쏟아낸다. 한 해는 쉬고 한 해는 더 많이 쏟아낸다라는 부분으로 광고주들은 조금 천천히 하지만 저가 매력도를 높이 평가해 볼 수 있는 곳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24년도 광고비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5조 9천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저가 매력도 높은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같이 관심권에 올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을 위원님께서는 광고주를 보시면서 매체 관련주랑 디지털 광고 쪽을 보실 것 같은데 일전에 시장에서 급등세로 올랐던 종목과는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네요. 급등세와 관련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형주, 우리나라 대기업 아래에 있는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순위로 좀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봐야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돼서 한 달이 건너가면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디지털 광고주랑 광고 매체 관련주도 볼 건데 그건 마감 이후에 보도록 하고요. 한 줄만 또 정리 먼저 하고 갈게요. 소셜미디어 광고주 지금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딱 한 줄로 정리해 보신다면 자리일까요? 모멘텀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매출이 어디서 누구에게서 매출을 내고 있느냐,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다면 그 기업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은 장 마감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네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매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강세 이어지는 가운데 2차 전지 튀는 모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종목에 대한 흐름도 잠시 후에 점검해 드릴게요. 7월 11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시작에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을 보인 하루 오전보다 오후의 탄력이 한 번 더 강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 코스피 6거래일 만에 코스닥 4거래일 만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경계할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종목 중심으로도 시세가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자, 지수부터 하나씩 포인트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1.64%까지 상승폭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2,550선을 뚫어내면서 그 위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경계 심리도 상당했는데요. 뚫어냈습니다. 2,56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2% 넘게 올랐습니다. 878선까지 올라서면서 오전의 탄력 유지, 그리고 오후장에 한 번 더 탄력이 강화되는 양대 지수의 흐름 보였다는 점 특징적으로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요. 오늘장의 수급 포지션도 확인해 보시죠. 양대 지수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 사자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더해주는 모양새였고요. 외국인 역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기계업종에 대해서도,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오늘 탈자세를 보였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여기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매수 우위 포지션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과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1299원 선에서 오늘 스타트를 했고요. 시장 7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지만 긴축 사이클이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서 달러 지수가 3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그 영향 그대로 받았습니다. FOMC와 더불어서 바로 다음 날 내일입니다. 미국의 물가 발표되니까요. 추이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래쪽으로 폭 떨어지는 급락세가 환율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부분 점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머니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머니맵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지수가 빨갛고, 그렇다면
종목이라면 종목도 빨간불이 더 많이 켜졌겠죠.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팔자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하게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일단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번 3%, 에코프로도 다시 한번 올라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1% 이상 올랐고요. 오늘 2차전지 이 섹터 내에서는 금양의 흐름도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오늘 금융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포착된 가운데 카카오뱅크 특히 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은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안아갔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 키워드를 아는 쪽 올라갔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강한 흐름 보인 가운데 2분기 실적 흑자 전환 임박한 기업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오션이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원전에 대해서 국내에 신규 원전 모멘텀 많았죠. 원전주도 강한 흐름을 오늘 연출했고요. 이 밖에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아는 종목도 움직였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막판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올라서면서 막판에 플랫폼주의 탄력까지 더해졌다는 부분 특징입니다. 자, 오늘 오른 종목의 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좀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요. 경계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오늘 시장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의견 들려주세요. 네. 그간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마다 저는 스트롱 롱 포지션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강한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은 아주 투기적으로 거래 규모를 높인 선물 시장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 시장에 매도가 나올 때 기관의 현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고 있었죠.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규모 있게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삼성전자 6월 12일 이후에 2거래일, 3거래일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났지 않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 포인트. 풋 옵션의 매도가 4거래일 연속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방에 대한 베팅이 청산되고 있다. 그러면 내일 밤 CPI 발표 이후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선물을 강하게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 때 3박자 수급, 현물, 선물, 옵션을 모두 다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하단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적어도 2,7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 지금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스트롱 롱 포지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뷰를 또 한 번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 소셜미디어 광고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듣고 저희 한 종목 꼽아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특징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안 해봤거든요. 간략하게 핵심만 좀 골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광고를 여러 가지 분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쪽으로 본다면 넷플릭스가 하나의 매기가 될 수 있는 나스미디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다르 실적이 이끌고 있는 에코마케팅, 그리고 최근 국내 대형 매체를 확보하고 있는 MBT, 그리고 티딜이라고 한다면 인크로스까지도 디지털 광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광고 플랫폼 쪽으로 본다면 아프리카 TV, 네이버, 카카오 요 정도 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과 이번 주 방송 모두 다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주로 꼽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두 개를 꼭 놓고 선택하라면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 안내를 드렸죠. 제일기획과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 하단에 대한 지지 여력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꽤나 되기 때문이죠. 이노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광고 매출에 대한 비용 증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연말 후반으로 조금 밀어놓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서서 안내드렸던 디지털 광고, 광고 매체주들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 종목 하나 오늘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그 종목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마감 전에 힌트로 매출이라는 키워드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 있을지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종목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시장에서는 대부분 플레이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나스미디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나스미디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국내 광고 대행 독점 사업자입니다. 넷플릭스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스미디어를 거쳐서 넷플릭스에 광고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넷플릭스 광고에 대해서는 미주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계정에 대한 공유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공유기 안에서만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다른 공간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제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저렴한 요금제에서 광고를 본다면 조금 저렴하게 광고를 보고 이용하시라라고 이렇게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곧 진행한다 하면서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넷플릭스에 대한 광고 매출, 광고 매체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나스미디어의 주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 연간 넷플릭스 광고 관련된 이익 기여가 약 15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4년도 연간 이익 기여는 5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입니다.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그어본다면 25,500원 언저리가 바닥 구간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5,500원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본다면 네 번째 바닥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디 상한가, 2연속 상한가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구간 대바닥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00원, 22,000원 아래에서는 같이 살펴볼 만한 가격 매력도가 높지 않은가. 넷플릭스 국내 광고 대행 독점 기업 나스미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어디까지 둘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트레드 모멘텀으로 올랐던 부분은 지금 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괴리감은 좁혀졌다라고 보시는지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저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나스미디어가 더 올라가면 어쩌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고 나스미디어도 그에 따라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1,000원 언저리,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 21,800원, 21,500원 언저리에서 매수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3만 원까지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쪽 내용이 가득 차서요. AS는 다음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